저희들이 구독자 숫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빵빵.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요 조만간에 이제 15,000명, 20,000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차 알려주세요. 네. 4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새가나라 든다 스튜디오에서 이상희 TV 10,000명 구독자 돌파 이벤트를 할 건데요. 사실은 5,000명 구독자 돌파 이벤트였는데 그 준비하는 사이에 또 5,000명이 더 늘어서 10,000명 이벤트를 만들었는데요. 아마 4월 10일 정도 되면 더 많이 20,000명이 되지 않을까. 네. 20,000명. 그렇게 꼭 해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20,000명 돌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기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마차 언제라고요? 정확하게 언제? 네, 4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만나요. 4월 10일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만납시다. 2시부터 4시까지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데요. 재미난 방송으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만납시다. 막 웃어야지. 안녕하세요.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희 TV 방문해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십시오. 네, 오늘 방송의 제목은 국가 채무 1682조 7천억 원의 진실, 온 국민이 진짜 빚쟁이인가입니다. 오늘은 국가 부채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숫자가 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저와 함께 잠시 국가 부채 공부 좀 하시죠.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2일 기획재정부가 2018 회계연도 국가 결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2018년 국가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부채는 168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약 1683조 원이죠. 이것은 2017년 전년 대비 127조 원이나 증가된 수치입니다. 127조 원이 1년 만에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 8.2%나 국가 부채가 증가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8.2% 국가 부채가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걱정되시죠? 우리나라가 빚쟁이 나라가 된 것 같죠? 얼핏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나라 빚을요, 그러니까 1683조 원입니다. 1683조 원을 우리 국민 5,150만 명쯤 되죠. 우리 국민 숫자로 나누면, 인구수로 나누면 그럼 1인당 국가 부채가 나오겠지 않겠습니까? 자, 1인당 국가 부채 3,260만 원쯤 된답니다. 국민 1인당 3,260만 원의 국가 부채를 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얼핏 생각하기에 온 국민이 빚쟁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진실일까요? 아니면 오해를 빙자한 가짜 뉴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발표, 정부의 발표죠. 그리고 이것을 언론이 보도한 행태, 그리고 구체적인 언론의 보도 내용, 그리고 사설의 논조, 이런 것들 쭉 종합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번 언론의 발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살림을 잘못 살아서 나라 빚이 매년 늘어났고, 이 나라 빚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특히 2018년 1년 동안에 전년 대비 8.2%나 빚이 늘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못 살아가지고 1년 만에 나라 빚을 8.2%나 늘려놨다.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게 됐다면 언론에서 발표한 것은 가짜 뉴스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짜 인식, 왜곡된 인식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이죠. 명백하게 그렇다면 저는 그것은 가짜 뉴스 때문이다. 잘못된 정보가 왜곡되게 전달됐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잘못 이해를 하시게 된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4월 2일 기획재정부가 2018 회계연도 국가 결산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4월 3일자, 4월 4일자 이쯤에 가면 주요 언론들이 사설을 냈겠죠. 자, 4월 3일과 4일에 나온 주요 언론의 사설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상 최대 국가 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 어떻습니까? 사상 최대 국가 부채. 이대로 가면 나라가 거덜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사설 제목을 뽑았네요. 매일신문입니다. 사상 최대의 국가 부채에 이런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 사상 최대의 국가 부채, 이걸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 때문에 이렇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해가지고 사상 최대 국가 부채를 만들었다. 이런 이해를 심어주려고 사설 제목을 이렇게 뽑은 것 같은데요. 유력 일간지 중앙일보의 사설입니다. 놀랍습니다. 또 국가 부채 폭증 보고도 공무원 정원 계속할 건가? 서울경제신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이렇게 폭증한 것, 이것은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그런 것이고, 공무원 숫자 늘리게 되면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폭증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명백한 의도가 보이는 사설의 논조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가 빚 급증의 예타 무력화, 청년 세대 피눈물 가죽 말라. 그러니까 국가의 빚이 급증하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청년 세대들의 피눈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국가의 빚이 급증하는 것, 이것은 이제 미래 청년 세대들에게 피눈물을 가중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문화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재정 규율을 안 세우면 나라 살림 붕괴 순식간이다. 나라 살림 붕괴, 나라 살림이 붕괴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가 채무 55%, 국가 채무의 55%가 연금 충당금, 다음 세대에 짐 떠넘길 건가? 동아일보입니다. 자, 그럼 국가 채무 55%가 연금 충당금이라고 하는 이 팩터, 여기에 근거해서 다음 세대에 짐 떠넘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아일보의 논조인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주요 언론의 여러분 보도 태도, 그리고 논설과 보도의 논조 충분하게 확인하셨죠? 자, 이 논조를 기반으로 그러면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가 한번 호출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는요, 4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월 2일 정부의 국가결산 자료 발표가 있었고, 일제히 언론 보도가 나갔고, 그리고 4월 3일, 4일에 걸쳐서 사설이 나갔죠.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별도의 어떤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일까요? 자,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부 여당이 4월 중으로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추경이죠.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데 대해서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돈을 줄여주지는 못할 망정 흥청망청 빌려서는 문재인 정부가 빚잔치를 하고 있는 꼴, 이렇게 나 원내대표께서 비판하셨습니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돈을 줄여주지는 못할 망정 흥청망청 돈을 빌려서 쓰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빚잔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언급해드렸던 사설의 맥락 기조와 같은 거죠. 자,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국가 부채가 1,700조 원에 육박했다. 자,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1,700조 원에 육박했다. 이거 바로 언론에서 발표했던 거죠. 정확하게는 1,682조 7천억 원입니다. 1,682조 7천억 원. 그런데 이제 1,700조 원에 육박한 거는 맞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그 4월 추경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총선용, 그러니까 총선용 추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쓰고 보자라고 하는 철없는, 철없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일단 쓰고 보자. 철없는 재정 운영이다. 철이 없는 재정 운영. 문재인 정부의 추경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풀어서 여론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추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엄격하게 따지겠다. 이런 이제 결의를 밝히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난달에 한국에 와서 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했던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야당, 제1야당, 그것도 보수 정당이 국제통화기금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은 제가 볼 일이 없는데 이번에 이걸 거부하네요. 국제통화기금의 권고에 대해서 9조 원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권고에 대해서 선심용 추경이다. 선심을 쓰기 위한 거다. 그리고 또 철이 없는 재정 운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씀이었습니다. IMF의 9조 원 추경 권고를 이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명분으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1,70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 부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1,700조 원의 국가 부채라고 하는 거, 1,70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 부채라고 하는 거, 자, 이거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여러 보수 언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논조인데요. 제가 동아일보 논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과 맥락을 거의 같이 하는 겁니다. 볼게요. 지난해 국가가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나라 빚이 1,700조 원에 육박했다. 그러니까 1,700조 원 육박. 바로 이 표현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대로 쓰신 표현이죠. 이 가운데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 경정 예산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1,700조 원에 육박하는 나라 빚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 경정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보수 언론의 상황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인식이 그대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전달된 거죠. 국가 부채가 실제로 급증한 것은 사실이죠. 자, 진짜일까요? 진짜 국가 부채가 급증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명목상, 서류상 국가 부채가 급증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정부가 앞으로 최대 77년 동안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지급할 돈이 있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걸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돈을 77년 동안 미래에 지급해야 될 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요,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합니다. 연금을 주려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충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연금 충당, 이거를 부채로 잡아놓는 겁니다. 연금 충당 부채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 지금 국가 부채가 급증한 이유, 바로 연금 충당 부채 때문입니다. 국가 부채의 55.8%가 바로 연금 충당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 나라 빚 국가 부채의
55.8%가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충당 부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충당 부채 이 55.8%를 빼고 나면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규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규모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700조 원에 육박한다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표현했고 정확하게는 1682조 7천억 원, 그러니까 1683조 원쯤 되죠. 1683조 원 중에서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충당 부채 940조 원을 빼고 나면, 940조 원을 빼고 나면 그러면 한 700조 원 남짓만 남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가 부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 연금 충당 부채 이 940조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빚쟁이가 된 것처럼 아까 제가 국민 1인당 국가 부채가 3,260만 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할아버지, 100세 된 할아버지까지 국민 1인당 국가 부채가 3,260만 원씩 지고 있다. 온 국민이 빚쟁이다. 이런 뉘앙스로 발표를 해가지고 언론이 이걸 이렇게 잘못 전달해가지고 온 국민이 빚쟁이인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부채 공포의 확산인 거죠. 부채 공포의 확산. 자, 부채 공포 확산되면 정치적 이득은 누가 얻겠습니까? 당연히 야당이 얻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정치적이고도 정무적인 어떤 계산이 있어서 만약에 오해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주요 언론들이 발표를 하고 사설을 썼다면 저는 그건 도덕적이지 못하다. 크게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그러니까 740조 원에 앞으로 77년에 걸쳐서 940조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77년에 걸쳐서 940조 원에 달할 이 공무원, 군인 연금의 충당 부채, 이것이 지금 나라 곳간을 거들낸다 이런 비판인데요. 정부가 발표한 1683조 원 중에서 55.8%가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상희 TV의 핵심적인 바로 요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금 부채를 말이죠.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683조 원의 지금 국가 부채 중에서 55.8%가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충당 부채인데 이 충당 부채는 말 그대로 충당 부채 아니겠습니까? 부채니까 이 전부 다 빚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거 다 갚아야 된다. 그래서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해 보니까 1인당 아까 얼마였다고요? 3,26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전형적인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말이죠. 연금 부채 이거 모두를 국민의 세금으로 앞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과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 이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마치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죠. 이 900조 원에 육박하는 이 연금의 손실을 다 감당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자, 제가 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연금 충당 부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데요. 연금 충당 부채, 미래의 지출 규모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하는 것은 77년 동안에 미래의 지출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지 미래의 연금 재원으로 들어올 수입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래의 지출 규모만을 보여주는 것이고 미래의 연금 재원으로 들어올 수입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공무원 연금은 매년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그리고 고용주인 국가가 내는 분담금 이걸 합친 거죠. 그러니까 2018년 작년 1년에만 11조 4천억 원의 공무원 연금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입 11억 4천억 원이 작년 1년 동안 발생했는데 이 돈은요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 기여금이죠. 그리고 국가가 또 내는 분담금입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노와 사, 고용주와 고용주와 피용자죠. 이 공무원과 국가 고용주니까요. 이 양자가 각각 분담해가지고 매달 연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2018년 1년치를 합치보니까 이게 얼마라고요? 1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부채 계산할 때 향후 77년 동안 계산했죠. 그럼 작년 1년에 11조 4천억 원이 발생했으니까 11조 4천억 원 곱하기 77년. 그럼 곱하면 이거 얼마 나오겠습니까? 최소한, 자, 77년 동안에 그러면 770조 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그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가 754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770조 원이니까 754조 원 이거하고 다 비슷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 충당 부채의 이 부채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 부채에 대한 오해 심각한 거죠. 자, 그럼 부채에 대한 오해,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에 대한 오해 어디서 비롯됐느냐? 장기적인 연금의 수입은 제외한 것이죠. 수입은 제외하고 지급해야 될 지급액을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에서 한 754조 원 정도를 77년 동안 지급해야 된다. 그렇죠. 맞죠. 지급해야죠. 그런데 왜 공무원 연금 수입은 왜 계산 안 합니까? 수입을 다 더해보니까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 940조 원 중에 상당 부분은 앞으로 발생할 수익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잘못된 이해, 그러니까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라든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는 바로 이 연금 부채, 연금 충당 부채는 국가 간의 채무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냥 정부가 정책적 지표로서 내부적으로 정책을 세우는데 관리하는데 참고하면 될 자료인 것이지, 이것을 국민들에게 잘못 이해되도록 발표해가지고 혼란을 조장하고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그리고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라든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는 연금 충당 부채를 국가 간 채무를 비교하는 공식 지표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경 쓸 필요가 저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야죠, 내부적으로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이걸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곡되게 설명해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더 나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국가 부채가 뭔지 잠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가 부채에는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 채무. 저는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공식적인 빚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빚을 낸 거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돈을 이제 지출하는데, 하는데 수입이 모자라가지고 공식적으로 빚을 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국가 채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국가 채무가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건전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요, GDP의 42.5%입니다. GDP의 42.5%입니다. 그러니까 GDP의 42.5%면 OECD 평균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OECD 평균은 111%입니다. GDP의 111%가 OECD 평균입니다. 우리나라는 GDP의 42.5%. 굉장히 건실합니다. 자, 그럼 미국은 얼마일까요? 미국은 136%입니다. GDP의 136%. 일본은 GDP의 233%. 이게 국가 채무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GDP의 42.5%가 국가 채무입니다. 현재 680조 원 정도 됩니다. GDP의 42.5%니까 680조 원, 700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이죠. 이것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건전하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가가 추가 경정 예산을 4월 중으로 편성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일부 늘리겠죠.
하지만 이것은 42.5% GDP에 굉장히 건전하기 때문에 지금 한 700조 원이 조금 안 되는 빚이 있는데 여기에 그 9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펴더라도 국가 채무의 비율이 거의 높아지지 않는다. 미미하게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발전과 복지국가의 진전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는 잘못된 것이다. 특히 잘못된 자료, 국가 부채라고 하는 것, 잘못된 국가 부채,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를 가져와가지고 마치 이것을 추경과 같은 것인 것처럼, 같은 맥락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민을 왜곡되게 선동하고 이끄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을 9조 원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9조 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에 미래 77년 동안에 지급해야 될 돈, 이것을 가져온 연기금, 연금 충당 부채까지 가져와가지고 이것을 국가 부채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면서 추경을 반대하는 논거로 삼는 뭐 170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 부채가 있는데 지금 추경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한 가지 포인트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연금,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하는 것, 이것을 향후 77년 동안 이제 기간에 걸쳐서 다 합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충당 부채가 사실은 작년 1년이 2017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8.2%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8.2%가 왜 갑자기 증가했을까요? 자, 이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대한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하는 것은 향후 77년 동안 공무원과 임금들에게 지급해야 될, 앞으로 지급할 지급 금액을 다 합친 거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왜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1년 사이에 8.2%나 왜 늘어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 부채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는데 거의 그대로인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2018년 1년 동안에 초과 세수가 오히려 25조 원 더 많이 거친 거예요. 그래서 빚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마치 빚이 나라 빚이 8.2%가 2018년 1년 동안 늘어난 것처럼 보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언론이 설명을 안 한 것은 저는 이것도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더 나쁜 거죠. 왜 8.2%가 늘어났는가 하면요. 이게 말이죠. 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런 겁니다. 이 충당 부채, 그러니까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하는 것은 추정된 미래의 공무원 및 군인 연금의 총 급여액을 다 합치는 건데 이걸 현재 가치로 만든 겁니다. 현재 가치화한 금액입니다. 향후 77년 동안에 매년 지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급한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한 거예요. 그럼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면 이자 있죠. 이 이자율을 디스카운트 할인해가지고 현재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70년 뒤에 1년 동안 지급될 그 돈이 현재의 돈으로 가치로 환산돼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이자를 디스카운트 하는 게 바로 할인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할인율이 낮아지게 되면 연금 충당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국고채 있죠. 국고채의 수익률을 토대로 이 할인율이 정해지게 되는 건데 최근에 국고채 이자율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하니까 할인율의 감소가 불가피한 거로 나타난 거죠. 결국은 충당 부채 규모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꼭 갚아야 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빚을 낸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거다. 그래서 미래의 이게 가상의 부채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부채인 겁니다. 공무원하고 군인들에게 향후 77년 동안 지급해야 될 돈을 다 합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을 건실하게 잘 운영해가지고 그들이 낸 기여금으로 다 충당할 수 있으면 이거는 국민 세금 한 푼도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동안 그 국가 부채의 규모가 8.2% 1년 만에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해가지고 국가 빚을 1년 만에 8.2%나 늘려놨다 이런 게 아니고 완전한 착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국고채에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할인율이 낮아진 겁니다. 할인율이 낮아져서 그래서 미래 금액을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계산상의 문제, 계산상의 이슈 이런 거다. 그래서 8.2%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장부에 기재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야말로 장부상의 가짜 수치에 가까운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실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명백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제로 진 빚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돈, 이 돈은 2017년이나 2018년이나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얼마라고요? 우리나라 연간 GDP의 42.5%다. 이 수준은 OECD 국가들의 평균 국가 채무 수준인 GDP의 111%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것이다. 반도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북유럽의 가장 여전히 건실한 선진국, 스웨덴, 덴마크 같은 이런 선진국의 50% 국가 채무 수준에 비해서도 우리가 낮은 것이다. 42.5%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136%, 일본의 233%는 우리가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재정이 건전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국가통화기금이 4월 중으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추가 경정 예산 9조 원 편성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고 복지 효과를 하고 사회보장을 확충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걸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는 식으로 국가 부채가 뭐 1700조 원에 육박하는데 라고 하는 운운은 정부의 실질적인 그 국가 부채, 국가 채무, 중앙정부의 국가 채무 이 내역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가 경정예산 9조 원 편성은 정당한 것이다. 국가 부채 1700조 원 운운하는 것은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종의 정치적인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국가 부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연금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이죠. 이 연금 충당 부채 77년 동안에 공무원들에 지급할 돈이죠. 이것을 현재 가치로 미래에 지급할 가상의 장부에 있는 돈을 지급할 금액을 다 합친 것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그러면서 다 합쳐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국가 부채가 1,700조 원에 거의 육박한다. 이제 그 말이었고 그것도 정확한 금액은 얼마였다고요? 1,683조 원 정도입니다. 1,683조 원 정도.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상희 TV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진실을 전달하고 또 사회보장의 확대에 대한 지지 그리고 국민 행복한 복지 효과로 가는 길에서 항상 여러분의 손을 맞잡고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